우리 하우스는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비트코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뷰로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리고 11월 5일 이후는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뷰가 다릅니다. 일단 한국에서 가장 큰 대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8월 달에 금리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그겁니다. 너 8월 달 금리 내릴래 안 내릴래? 그 얘기입니다. 일단 금통위가 8월 22일 날 열려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월 달, 9월 달 둘 중에 하나는 내릴 걸로 봅니다. 한 차례. 근데 아마 9월 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8월 달 미리 좀 내리기는 부담스럽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한국이 최근에 수출 지표가 너무 좋아. 한국의 수출 지표 보면은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한국의 수출은 왜 이렇게 좋을까? 반도체 때문에 좋죠. 지금 반도체 누가 사고 있다고요? 중국이 미친 듯이 사겠죠. 왜? 11월, 12월 되면은 안 그래도 반도체 기술도 관련해고 반도체 수출 막겠다. 한국에 사야지 미친 듯이. 다른 국가들도 막히기 전까지 사야겠죠. 반미 국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도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뭐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 있을까? 반미. 베네수엘라 반도체 한번 살까? 반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똑같은 스탠스를 펼쳐야 돼. 금 미친 듯이 사죠. 튀르키예 미친 듯이 삽니다. 그럼 반미 국가들이 반도체를 산다는 건 한국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한국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수출 지표가 좋습니다. 근데 무역 수지를 보면은 적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하나만 좋고 나머지들은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지표만 보고 8월 달에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를 내린다? 힘들어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힘듭니다. 근데 정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모르죠. 정치적으로 관점으로 따졌을 땐 8월 달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내린다?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내리기 힘들어요. 미국이 금리나 하는 거 보고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8월 달에 내릴 수 있는 거, 좀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환율 시장 안정화되면, 엔화, 달러 환율 안정화되면, 그때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쏠림 현상 그렇죠. 반도체로 쏠리는 겁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면은 뭐 한국 주식 망할 건가요? 망합니까? 뭐 해리스가 되면 망합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돼도 한국 주식 좋은 종목들이 있고요. 해리스가 돼도 한국 주식 좋은 종목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반도체 섹터는 특이하게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환율 보실 때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 낮아 요거 분석하실 때 이제부터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이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맞았는데 뭐 달러가 낮아지면 뭐 원화가 살짝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가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 돼요. 각 개별 국가 대 국가끼리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미국과 한국 요렇게 환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을 이제 예전보다 더 맞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투자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분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환율 이퀄 뭐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이에요. 원화 환율이 세다? 그러면 분열 시대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브라질, 이번에 인도네시아 얘네들의 환율 방어 뒤집어졌죠. 이유가 뭐예요?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얘네들 이유. 멕시코는 미중 수역 갈등 수혜주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원자재가 많죠. 칠레 얘네들 물론 칠레는 좀 힘들다.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식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국가들이 필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죠. 분열 시대에서는.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금리를 내리는 건 물론 미국에 비교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이 분열 시대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방산업이 필요해? 너네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뭐 전쟁 또 러시아처럼 싸울 것 같아? 오케이. 방산업 필요해? 아니면 반도체 필요해? 오케이.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우리 국가를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 어떤 종목들이 좋아지는지 기억나시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2025년도 국내 주식이나 뭐 국내 포트폴리오, 코인도 마찬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다는 건 앞으로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먹을 게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기회의 순간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 한번 해드려야죠. 비트코인 방송인데 또 안 할 순 없잖아.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하우스는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비트코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뷰로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리고 11월 5일 이후는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뷰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지난 방송 찾아보세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5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해리스랑 트럼프 누가 당선되냐 막 좋아하고 나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좋아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나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떤 공약들을 지킬 건지,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공약들을 지키는 거 이런 것보다도 어떤 재정 정책, 어떤 정부 정책 방향성이 어떤지, 그거와 코인 시장이 어떤지를 매칭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떠들어대는 대선 공약 이런 것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양 정책을 펼쳤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뷰와 장기적인 뷰가 갈릴 겁니다.